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돈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살거나 복지가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살면 과연 살기 좋을까요? 물론 이러한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장점만 있는 나라는 없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라고 볼 수 있지만 총기 문제, 마약 문제 등과 더불어 치안에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가 최고라고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과도한 세금으로 자국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여름에는 하루 종일 해가 떠 있고 밤에는 해를 볼 수 없는 적응하기 힘든 기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요?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낙원이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국가가 가장 살기 좋은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사람의 성격이 각기 다른 것처럼 나에게 잘 맞는 국가도 남에게는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논쟁은 무의미할 수도 있지. 하지만 굳이 내 의견을 말해보자면 나는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 그 이유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들의 의료제도와 의료 종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야. 내가 한국의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는 1분도 안 되는 상담만을 해주고 끝나버려서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결국 의사의 말이 전부 맞았고 나는 올바른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미국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몹시 급한 상황임에도 진단을 받는데 3주나 기다려야 했고 진료비만 25,000달러를 사용한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의료제도와 그 수준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 두 번째는 바로 대중교통이 훌륭하다는 거야. 미국 대부분 이곳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매우 비싼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 외엔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중교통이 보급된 곳은 정말 드물어. 그리고 그런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지. 또한 대중교통이 보급된 곳이라도 배차 시간이 몹시 길고 이용객은 많아서 버스 같은 경우 몇 대나 그냥 보내버려야 하는 일이 흔하지. 하지만 만약 네가 한국의 수도권에 산다면 평생 동안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공공기관의 업무 속도와 친절도가 세계 최고라는 거야. 이들은 외국인인 나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줬으며 미국의 공공기관처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미국에서 최소 하루는 기다려야 하는 일도 이들은 5분 만에 굉장히 신속하게 끝내버린다는 점이야. 이런 말이 실례인 줄은 알지만 이 일을 유럽의 공공기관에 맡겼다간 6개월은 좋게 걸렸을 거야. 네 번째는 금융제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거야. 한국의 금융제도가 너무 훌륭해서인지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도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통장에 일정액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월마다 상당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 또한 즉시이체도 상상할 수 없으며 이체 수수료 또한 꽤 크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어떠한 수수료도 내지 않아.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한국은 일시불과 할부 여부를 본인이 정하지만 미국에서는 최소 지불 금액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매우 자유로워 보이지만 청구서에 최하 금액만 지불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빚쟁이가 되어 있는 매우 무서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다섯 번째는 우체국 시스템인데 한국의 우체국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3배 이상은 빠른 업무 속도를 자랑하고 쉽게 포장을 할 수 있게 테이프, 끈, 가위 등을 구비해 놓는 엄청나게 놀라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은 친절하기까지 하다는 거야. 이곳의 직원은 한국말이 서툰 나를 위해 영어로 응대를 해줬는데 이건 전 세계 어디서도 받기 힘든 서비스지. 또한 우체국에서 접수를 기다리는 데만 1시간이 걸리고 물건이 도착하는 데까지 몇 주나 소요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3분 만에 택배를 접수하고 물건이 도착하는 데는 2일이면 충분하다. 마지막은 바로 정치와 미디어야.
한국인들 중에는 자신의 나라를 정치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짜 정치후진국은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미디어가 안 좋은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정치후진국이라고 생각해. 미국의 경우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은퇴하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매번 재임되므로 그야말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 또한 미디어에서는 부패 등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을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직선제인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디어에서 각종 사회 문제를 가감없이 보도해준다. 물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의 언론사가 워낙 많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점들을 보면 나는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완벽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사람들이 한국의 훌륭한 시스템을 그리워하며 한국을 잊지 못함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야말로 지상낙원에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닐까 싶어.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는 살기 힘들고 어디론가 이민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해외 커뮤니티에 이런 한국을 칭찬하는 수많은 글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훌륭한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에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빠른 속도도 좋지만 이들의 친절함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굳이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어가 서툰 저를 위해 영어로 어떻게든 노력해주는 이들의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영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들의 언어는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인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이 중국, 일본과 구분될 수 있는 놀라운 특징이죠. 이런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을 보면 이들은 확실히 아시아를 이끌 최고의 선진국처럼 보입니다. 한국인들이 정치 선진국이라는 말에 동감해.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선동당하고 시위를 했다 하면 각종 무기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그에 비해 한국인들은 개개인의 신념과 주관이 있고 시위도 평화롭게 하는 것 같아. 한국인들의 유명한 특징이 있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인밖에 없다. 나는 이들의 겸손함을 존중하지만 가끔은 자신감을 보여줘도 좋다고 생각해.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해도 너는 절대로 한국을 욕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끼리는 한국을 욕해도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을 욕하면 절대로 참지 않거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그냥 빠르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하기까지 하죠.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체계도 없는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르며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세계 최고의 치안 하나만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부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닐 거야.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라는 데에 동의할 거야. 나는 프랑스로 귀국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있어. 그들은 24시간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